그래서 파트 2가 퍼널 채우기고, 어, 물고기를 잡는 법을 터득하라는 부분이고, 각각 채널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물고기를 잡는가의 부분을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스북 트래픽 비밀입니다. 페이스북 여러분들 잘 쓰고 계시나요? 뭐, 지금 세계적으로도 이제 가장 핫하다가 작년부터 이제, 많이, 분위기가 수그러든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여전히, 뭐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페이스북을 쓰고 있다, 그러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이 페이스북이 그 우리에게 되게 의미 있는 거는 그런 개인적인 어떤 그런 활용 공간으로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꿈에 그리는 잠재 고객을 어떻게 보면 가장 세분화시키고 타겟을 할 수 있는 매체로서는 가장 효과적인 매체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뭐 개인 기업이나 소상공인이나 이런 작은 기업들이 작은 예산을 가지고 내가 꿈에 그리는 고객을 찾아내고 그들과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를 연결하고 또 그 잠재 고객을 발굴하는 매체로는 여전히 저는 최강의 매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뭐 1인당 최대 5만 2천 개의 어떤 데이터 포인트를 갖고 그런 데이터 포인트를 가지고 어, 고객의 행동의 추적이나 또 타겟팅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제공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결국 끼어들기 마케팅,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있는 어떤 개인의 어떤 그런 타임라인에 뭐 요즘은 5개마다 하나 정도의 어떤 정보들이 나오는데 그 정보들이 나의 관심사나 나의 행동 어떤 그런 행태와 무관한 게 아니라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정보들 또 내가 평상시에 행동하는 그런 형태와 관련성 있는 정보들을 끼워넣기 식으로 자연스럽게 제공해 주기 때문에 특히 이제 고객들이 이게 광고라는 의식하지 않으면서 광고를 클릭하고 그 정보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페이스북이 제공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그런 환경 속에 고객의 마음을 후킹하는 이런 후크들이 광고에 중요하다는 지난 시간에도 그 부분은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의 알고리즘은 끊임없이 바뀌는 것 같아요. 뭐, 사실 페이스북 페이지가 한때는 막 엄청나게 유행했던 시기가 있었지만 그런 페이스북 페이지가 알고리즘이 바뀌면서 요즘은 오히려 페이스북 페이지는 오히려 더 광고를 집중하는 그런 환경으로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끊임없이 환경을 바뀌는데 뭐 이런 게 꼭 페이스북 페이지만 한정된 건 아닙니다. 뭐 뒤에 나오는 구글도 그렇고 유튜브도 끊임없이 이런 환경들이 바뀌고 결국 지금은 뭐냐 점점 내가 광고비를 지출해야만이 고객에게 내 정보나 서비스를 도달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점점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페이스북의 알고리즘을 우리가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 결국 플랫폼은 뭐냐면 목적은 뭐냐면 결국 사용자를 최대한 오랫동안 플랫폼을 떠나지 않도록 하고 그 시간을 통해서 광고를 보여주는 것 자체가 중요한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은 뭐냐라면 그러면 지금 페이스북에서 어떤 콘텐츠들이 사람에게 노출해주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고 또 페이스북이 원하는 콘텐츠 유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페이스북을 이용해서 광고를 집행할 때도 똑같은 것 같아요. 광고 제목 방식도 그렇고 그다음에 광고의 제한 방식도 그렇고 광고 소재를 만드는 방식도 바로 이런 페이스북이 지금 어떤 콘텐츠 유형을 원하는지 어떤 타입에 대해서 더 노출되고 반응되는지에 대한 걸 살펴볼 때 바로 그 방향성이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플랫폼이 사람에게 페이스북이 보상해주는 전술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결국 우리는 이런 페이스북의 드림백을 찾고 그런 드림백이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보는 것들을 통해서 그들의 컨텐츠를 모델링함으로 해서 우리가 우리의 방향성들과 또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들을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플랫폼에서 드림백 찾기입니다. 즉, 꿈의 고객이 모은 거를 이제 우리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식별하는 건데요. 결국, 페이스북에서 드림백은 바로 우리의 고객, 우리의 잠재 고객, 우리의 꿈의 고객에 해당되는 고객을 모아놓고 있는 그런 대중 전문가, 인플루언서, 브랜드, 뭐 이들이 바로 또는 그룹의 소유주가 바로 우리의 드림백의 어떤 타겟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을 활용하여서 이들로부터 결국은 우리의 퍼널로 사람을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가가 바로 우리가 페이스북 마케팅을 통해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곳을 찾아서 팬페이지 같은 경우는 친구를 요청하고 프로필도 팔로우하고 이런 걸 통해서 결국 인플루언서에게 팔로우를 하는 이런 활동들을 우리가 드림백 모으는 활동들의 기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페이스피드 여러분도 페이스북 활동 열심히 하시나요? 저도 한 5천 명이었는데 꽉 찼다가 원래 1월 1일 날 한
천명을 지웠어요. 천명을 삭제했어요. 왜냐하면 뭐 특별히 관계가 없는 분이나 아니면 또 뭐 저랑 지금까지 이렇게 소통이 없던 분이나 이런 분 한 1,000명 정도를 정리하는데 이 정리하는 데만 하루 꼬박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친구 신청을 하더라도 함부로 친구를 신청하지 않고 이렇게 나름대로 프로필을 들여다보면서 아, 나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이구나 아니면 어, 계속 소통할 수 있구나 이렇게 사실 확인하면서 친구를 수락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근데 이런 드럼백을 찾는 것은 일회성이 아니라 상시적인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드럼백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는 그들을 통해서 노출되는 메시지 또는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 또 질문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우리가 피드를 통해서 활동하는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장희 대표님 그런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런 이제 SNS를 이용하는 목적 자체가 개인적 활동이 아니라 바로 비즈니스 활동으로 그게 시프트 오브 돼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바로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것들 자체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인플루언서를 팔로우할 때 최소 100만 명의 이루어진 생태계를 연결한다는 걸 목표로 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20명을 찾을 수 있다면 각 3만 명씩 팔로우를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연결하면 한 6만 명이 연결되는 거 이런 식으로 한 100만 명까지 연결시키는 거를 목표로 해서 인플루언서나 브랜드나 그룹을 찾아 나서는 것을 드림백의 목표로 삼는다고 합니다. 자, 3단계 개인 프로필 전략입니다. 결국 개인마다 이런 프로필이 있는데 최근에도 이제 제가 이 페이스북을 이용한 광고를 할 때 사실 이제 프로필하고 뒤에 바로 나오는 페이지하고 있을 때 이 프로필을 활용하는 것 자체를 여전히 혼동하고 계신 분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필은 페이스북 철저하게 뭐다? 이건 사람으로 인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다운 행동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느 날 보면 나 프로필이 막혔어요. 이 프로필 막힌 거 어떡하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많은데 대부분 그런 분들이 뭐냐면 계정을 만들어 놓고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거나 또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은데 갑자기 어느 날 뭐 광고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이게 페이스북 AI 자체가 이거 뭔가 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아니면 또 해킹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일시적으로 무조건 닫아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프로필을 철저하게 인격을 가진 개인의 어떤 활동의 주체로 활동하지 않으면은 페이스북이 페이지를 닫아버리는 프로필을 닫아버리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 많이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필은 철저하게 개인 프로필로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뭐 커버 사진 같은 경우에다가 광고를 넣는 거 하시면 잘못하면 이것도 블랙 당근은 요소가 됩니다. CTA를 넣으면 안 됩니다. 개인 소개는 명함처럼 생각하고 짧게 넣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뭐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제 글쓰기 할 때에도 특히 가족이나 뭐 또는 러셀 불슨 같은 가족이나 퍼널이나 신념이나 기업가 정신, 자기개발 같은 이런 카테고리를 정해서 그런 카테고리별로 주제를 번갈아 가면서 포스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나오지만 개인적인 포스트가 모두 비즈니스에 가는 것이라면 때때로 페이스북이 계정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이건 사실 저도 많이 느끼는 부분인데 제가 하는 포스팅에 링크가 들어가게 되면은 도달률이 뚝 떨어져요. 제 패친이 4,000명이라면은 뭐 일반적인 포스팅을 하게 되면 보통 포스팅을 하고 얼마 안 돼서 뭐 4, 50명, 한 100명 이상의 어떤 반응이 나오는데 어, 댓글을 이 링크를 첨부하게 되면은 한 평소 100이면 10도 안 나오는 그런 상황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만큼 페이스북이 이걸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 개인적 프로필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페널티를 먹이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팬페이지입니다. 팬페이지는 뭐다? 돈을 주고 다가가기입니다. 페이스북 페이지가 한때는 페이스북 페이지 자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되게 많은 노력을 했었어요. 몇 년 전에는. 그리고 이 페이스북 페이지가 많은 사람들을 유입을 창출하는 역할을 또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10만 명, 20만 명, 30만 명 팬페이지를 모으고 그게 광고적 효과를 얻어서 엄청나게 마케팅 효과를 누렸던 기억도 있었어요. 근데 페이스북이 알고리즘을 바꾸면서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10만 명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다면 뭐 도달률이 50% 60% 넘어갔던 거죠. 내가 하나의 어떤 포스팅을 하면 그만큼 많은 사람이 늘어갔는데 그게 10% 이하로 떨어뜨려 버렸어요. 요즘 5% 이하로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10만 명의 내가 구독자를 갖고 있더라도 내가 포스팅을 한다고 도달을 시켜주는 거는 5%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효과가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페이지를 어, 마케팅의 어떤 그런 어떤 채널로 쓰는 활동 자체가 많이 둔화되는 그런 형태가 됐고
그 대신 이런 팬페이지 채널을 광고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지금 대부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 광고를 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페이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페이지를 기반으로 결국 광고를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에 포스팅은 어떻게 되냐? 페이지에 뭐 광고만 하는 게 아니라 페이지에도 포스팅을 하는데, 포스팅할 때는 이런 포스팅의 호응도가 높아지면 전체적인 참여도가 높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뭐 가치 있는 영상, 또 라이브 영상, 뭐 라이브 영상으로 해서 직접 내가 뭔가 다니면서 이렇게 인터뷰하거나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다음 라이브 퍼펙트, 이걸 이용해서 직접 웨비나도 진행을 하는 경우도 라이브 퍼펙트를 웨비나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다른 플랫폼에서 업로드된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내가 구독자나 좋아요나 커뮤니케이션이 많으면은 결국 그런 나의 잠재 고객, 꿈의 고객을 대상으로 나중에 광고를 할 때 타겟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반응을 가지고 커뮤니케이션 한 사람만 찍어서 타겟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광고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바로 광고 자체만 타겟팅하는 것보다 나와 내가 컨텐츠를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커뮤니케이션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타겟팅을 하면 훨씬 더 효과가 높겠죠. 그런 부분에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룹 어울리기 전략입니다. 처음에 페북이 만들어졌을 때 사실 저도 이제 그룹을 많이 만들고 그룹 활동을 열심히 했는데, 우리나라의 커뮤니티 문화가 원체 활성화되어 있고 커뮤니티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특히 뭐 요즘 같은 경우에 카카오 오픈 채팅방이 가장 핫한 부분인데, 뭐 그다음에 카페도 있고 밴더도 있고 너무나 많은 그런 어떤 커뮤니티 요소가 있기 때문에 미국만큼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책 같은 경우 미국이 사례를 들기 때문에 이런 그룹 전략이 되게 중요하고 활용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은 게 여기 같은 경우 러셀브루스는 클리퍼너스라는 그룹을 만들었고요. 그걸 통해서 뭐 22만 3천 명, 이 책을 쓸 때니까 8, 9년 전에 22만 3천 명이었고 주당 1200명이면 지금 훨씬 더 커졌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큰 역할을 하는 커뮤니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미국의 사례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는 메신저입니다. 메신저도 마찬가지죠.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카카오톡 페북 메신저가 메신저 역할에서 되게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국내 같은 경우는 뭐 카카오톡이나 기타 많은 메신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페북 메신저는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마케팅 수단으로 국내에서 활용하는 부분에는 좀 제한적인 거 있어서 제가 뭐 따로 첨언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신저를 할 때는 사람들이 되게 개인적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일방적인 어떤 광고나 이런 걸 하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페널티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은 좋은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대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서히 다가가기입니다. 서서히 다가가기, 결국 어, 올바른 구를 찾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만 명의 사람에 접근하기 위해서 3만 명 이상의 어떤 그런 그룹을 갖고 있는 곳, 그런 대형 그룹을 중심으로 가입하고 활동을 한다는 걸 서서히 다가가기 방법을 하나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룹에 다가가자마자 바로 그걸 거기다가 뭔가 랜딩 페이지를 만들고 메신저를 보내는 거, 광고성 스팸을 던지는 게 아니라 먼저 그 그룹의 일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그 그룹에서 일원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한 콘텐츠를 기본 정신으로 제공하고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나가야 된다는 거. 이거는 우리가 컨텐츠를 통해서 고객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그리고 영향력을 키워나가고 하는 부분에 가장 기본적인 활동에 동일한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돈을 써서 다가가기입니다. 지금 페이스북 페이지, 페이스북 마케팅에서 여전히 가장 강력하고 가장 효과적인 것, 그리고 작은 예산으로 가지고도 얼마든지 효과적인 마케팅을 수행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페이지를 통해서 돈을 써서 다가가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고를 게재하고 운영해서 신속하게 자신을 제안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것들이고요. 여전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뭐 구글 광고만 하더라도 사실 소액의 광고를 가고 접근하기 되게 제한성이 있거든요. 근데 여전히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하루에 1, 2만 원 정도 광고 집행을 하더라도 의미 있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페이스북 광고, 특히 페이스북에 이 돈을 써서 다가가기 부분을 여러분들 많이 좀 연구하는 것 자체가 성과에 중요한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아까 봤지만 광고가 그냥 페이스북에서 자동으로 AI가 설정해주는 타겟팅도 할 수 있지만 내가 페이지를 통해서 좀 더 컨텐츠를 통해서 고객과 소통을 한다면은
그런 소통된 고객들에게 타겟팅해서 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채널 채우기. 그러니까 결국 앞에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결국 채널을 채워 나가는데요. 결국 처음에는 서서히 다가가는 방법을 사용하고 인맥을 쌓아가고 그다음에 가치를 제공해주고 그걸 통해서 그 고객들 내 프로필로 방문하게 하고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나의 퍼널을 오게 만드는 이런 서서히 다가가는 방식을 쓰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그 친구를 팔로우하고 또 내 퍼널로 인도하는 방식.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팬페이지를 통해서 유료 광고로 전략으로 바꾸는 것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결국 드림백 팔로워들의 꿈의 고객을 타겟팅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이런 연결성들이 만들어진 걸 근거로 해서 그런 드림백에 있는 고객들이 나의 광고, 나의 컨텐츠를 접할 수 있고 또 그걸 통해서 나의 퍼널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퍼널 채우기를 하는 것이 페이스북 트래픽의 비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